AI 시대. 다 좋은데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잖아요? 그 엄청난 전기요금 대체 구간해야 할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된 한 정치인의 약속이 어떻게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고 또 한국의 한 기업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쓰는 AI 서비스들 그 뒤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의 전기가 소모되고 있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네, 여기 보이시죠? 10% 이상. 이게 뭐냐면 불과 몇 년 뒤인 2030년이 되면요. AI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체 전력의 10분의 1 이상을 먹어치울 거라는 전망이에요. 이건 뭐 수백만 가구가 쓰는 전력량이랑 맞먹는 수준인데 지금의 전력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정말 엄청난 도전인 거죠. 이 거대한 문제 앞에 정치권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트럼프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서부터 시작해서 빅테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럼 어떤 에너지가 뜨게 될지, 그리고 이 모든 흐름 속에서 핵심 수혜주로 떠오르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회와 리스크까지 이렇게 5단계로 착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 모든 변화를 촉발시킨 트럼프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인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AI가 쓰는 전기는 AI 기업이 알아서 해라. 더 이상 일반 사람들한테 떠넘기지 마라. 이겁니다. 그 아이디어의 이름이 바로 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돌리느라 전기요금이 막 오르잖아요. 그 오른 만큼을 우리 같은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에 슬쩍 얹지 못하게 막는 아주 강력한 방어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빅테크는 자신들의 전력을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 트럼프의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거대 기업들한테 보내는 최후 통첩이나 마찬가지예요. 직접 발전소를 짓든지 아니면 그만큼 돈을 더 내든지 알아서 해라. 그럼 빅테크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정책이 단순히 돈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빅테크들이 이제 정말로 자기들만의 발전소를 짓게 되면서 민간 전용 전력망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보이죠? 왼쪽이 예전 방식, 오른쪽이 새로운 방식이요. 예전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쓰는 공공전력망이라는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면 이제 오른쪽처럼 빅테크들이 자기 데이터 센터만을 위한 민간 전용 에너지 고속도로를 직접 깔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거죠. 물론 빅테크가 발전소를 짓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정책 뒤에는 미국 에너지 활성화라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뭐냐면 차세대 원자로 같은 신규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절차를 확 풀어줘서 이런 민간 주도의 건설의 속도를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재미있는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글이나 아마존의 CEO라면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어떤 종류의 발전소를 지으시겠어요? 천연가스? 아니면 친환경이라는 신재생 에너지? 그것도 아니면 원자력일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답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천연가스, 건설이 빠르다는 장점은 있죠. 신재생 에너지는 탄소 배출이 없어서 좋긴 한데 해가 뜨거나 바람이 불 때만 전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간헐적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는요. 1년 365일, 24시간, 단 1초도 멈추면 안 되거든요. 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탄소 배출도 없는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 바로 원자력입니다. 특히 요즘 가장 주목받는 게 바로 이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기존의 거대한 원전이랑은 다르게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착착 설치할 수 있거든요.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는데 다만 아직 상용화까지는 규제라던가 기술적인 문제라는 긴 터널을 좀 지나야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시장이 열릴 때 가장 큰 기회는 항상 준비된 기업에게 돌아가죠. 바로 이 지점에서 원자력과 가스터빈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한국의 대표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거대한 게임의 핵심 플레이어로 등판합니다. 두산이 진짜 무서운 점은 이미 미래 시장을 이끌어갈 핵심 기업들과 아주 강력한 동맹을 다 맺어놨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SMR 기술 기업들하고 손잡고 설계는 니네가 해, 현실로 만드는 건 우리가 할게
하면서 핵심 제조 파트너 자리를 일찌감치 꿰찬 거죠. 이게 그냥 뭐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 최초로 설계 인증을 받은 유스케일 SMR의 심장부를 두산이 만들고 있고요. 또 아마존 AWS 데이터 센터에 원자력을 공급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텍사스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AI 캠퍼스 프로젝트까지 이미 미래의 현장,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그림이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마냥 장밋빛 미래만 약속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투자자 입장에서 기회와 리스크를 아주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기회 요인은 명확해요. 빅테크라는 새로운 큰 손 고객이 생겼고 아마 더 비싼 값에 부품을 팔 수도 있겠죠. 하지만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 정책이 확정된 게 아니고 SMR 프로젝트 자체가 돈도 엄청 들고 규제도 뚫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관점입니다. 이 이슈를 내년 실적 대박 이런 단기적인 이벤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아주 거대한 나무를 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필요한 아주 긴 호흡의 성장 스토리인 셈입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AI가 우리 미래를 만들고 있는 동안 그 AI의 심장을 뛰게 할 에너지는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건설하게 될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경쟁은 바로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